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기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위암으로 3년 반을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간병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가까운 지인의 어머니가 최근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당시에 제 주변에는 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특별히 물어볼 데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 찰나에 인터넷상에 올라온 정보들은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뿐만 아니라 행여나 이 영상을 보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암이나 대장암 등에 걸리게 되면 음식에 몹시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금을 안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나트륨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선망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을 못 알아보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염화나트륨 식염수가 들어가고 나서야 선망 증상을 회복하셨습니다. 특히나 오이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나트륨을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극도로 음식을 조절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오이를 먹었다면 특히 소금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그런 거 정도야 다 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던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마지막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잠깐 호스피스에도 계셨지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길 원했었고 저도 그러길 원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어머니와 이제 복도를 이제 지나다녔던 그런 순간이 많이 떠오르네요. 만약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면 진통제를 놓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복통이 심할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복통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기암 때 장루주머니를 착용하셨는데요. 제가 외동아들이라 이제 간병을 제가 해야 해서 어머니의 대변을 비우거나 점검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변비가 몹시 심할 때는 브로콜리를 먹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음식의 효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크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나오던 대변이 브로콜리 하나에 나오거든요. 혹시나 변비를 심하게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브로콜리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곰탕 같은 이제 음식, 그 흰색 국물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는 음식을 먹으면 대장이 기름기로 인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굳어지면 하얗게 고체로 변하는 그런 음식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발생하면 여러 소중한 분들이 정보를 많이 줍니다. 이게 좋다더라, 또 저게 좋다더라. 그런데 막상 절박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모두 감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가까운 지인 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직접 사서 구해다 주거나 혹은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병무단에 가서 현금으로 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니 한번 구해다 먹어봐.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요. 만약 지금의 저 같으면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다가설 것 같아요. 가족에게는 환자가 아프지만 살아 계실 때가 더 행복합니다. 너무 크게 두들겨 맞으면 멍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아파오는 것처럼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슬퍼지고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흘렀으니까 멀쩡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고 또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픔이
또 시간이 흘렀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변인들은 인지해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자동차 와이퍼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가족끼리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 알바생이 와서 자동차 와이퍼를 갈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마트에서 사서 내가 직접 갈아주고 하겠다고 이렇게 사지 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창문 틈 사이로 이제 고개를 내밀면서 아들 같은 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만 구해주세요. 구매해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께서는 얼마요? 하면서 그 와이퍼를 사서 갈아 끼웠습니다. 그때 저는 막 투덜대면서 왔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때 느꼈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직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머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적으로 사과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에 종종 글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주며 기도해 주었던 일은 역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책을 쓰고 강연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책을 써서 기록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슬픔을 자꾸 되뇌어서 기억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슬픔 속에서만 갇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을 해놓아 버리면 애써서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 활동을 하면 마지막에 꼭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공감해 주시며 크게 울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사로서는 그런 분들이 깊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울어야 될 눈물의 양을 나누어 주시는 것만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본다면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경우에는 가족 4명 중에 3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한날은 아버지는 전립선 암으로 같은 병원 7층에 그리고 어머니는 위암 말기로 같은 병원 응급실에 동시에 입원해 계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극한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잘 찾아보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뜨거운 모래를 뚫고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부끄럽고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한다면 가치는 평생 무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이었습니다.